안녕하세요. YJ 용달입니다.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천 항에서 시작을 했고요. 세 군데 하차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짐은 경기도 부천에 이제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짐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기도 안양에 이제 내려주고 이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짐을 상차하는데 와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요. 와, 아침에 이제 짐을 받아서 이제 막 물건을 쌌는데 한 3분의 2쯤 쌓았나? 막 이제 떼양볕에서 짐을 상차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더위를 먹으려고 이렇게 몸이 약간 안 좋아지더라고요. 막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날씨가 이렇게 덥나? 그리고 땀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엄청나게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짐을 막 이제 싣고 그다음에 그물망 치고 막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짐 마지막으로 실은 게 이제 첫 번째로 내리는 짐이거든요. 첫 번째로 내리는 짐인데 짐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요. 근데 박스 하나하나마다 무게가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막 쌓다 보니까 예쁘게 안 쌓아져 가지고 약간 좀 삐뚤게 좀 쌓았습니다. 근데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우선은 이제 막 대충 쌓은 다음에 그물망을 이제 당겨서 쳤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물망 치고 난 다음에 그 위로 탄력바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탄력바 치기가 귀찮은 거예요. 평소에도 잘 안 치지만은.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한 7km 8km 막 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 오른쪽 백미러에 이게 물건이 넘어가서 그물망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로 물건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그물망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서 일로 쭉 쏠렸습니다. 박스 몇 개가 쏠린 게 저 이제 사이드 미러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내려서 단도리를 할까 어떡할까 그러다가 어차피 뭐 하차지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단도리 안 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뭐 그리고 그물망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 그 그물망 안에서만 놀지 바깥으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송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이런 짐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요 용다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경험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니까요. 예,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다리를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는 윙바디였어요. 윙바디. 사실 윙바디는 뭐 이렇게 그물망을 친다거나 아니면 안에서 뭐 탄력바를 친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솔직히 저는 파레트를 실어도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뭐 탄력바를 친다거나 깔깔이를 친다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그리고 박스를 실으면 오히려 더 묶을 게 없습니다. 그냥 윙바디 옆문만 딱 닫고 그냥 출발해 버리면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파레트도 그러고 박스도 그러고 굳이 뭐 움직이지
잘 안 움직이는 것들은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하지만 않으면은 묶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윙바디를 내리고 카고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와 진짜 이거 그물망 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그래서 처음에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카고차 초보 때는 그물망도 치고 그리고 그 위에 그 탄력바를 꼼꼼하게 고리마다 다 걸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진짜 꼼꼼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꼼꼼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탄력바도 잘 안 치게 됩니다. 탄력바도 잘 안 치고 그냥 뭐 그물망만 치면은 어느 정도 세게 당겨서 치면은 뭐 넘어가더라도 그 안에서 있는 거를 이제 뭐 바깥으로 안 떨어지고 그 안에서만 이게 돌아다니니까 굳이 이제 탄력바를 안 칩니다. 그리고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탄력바를 치고요. 탄력바를 이제 치는 요령도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파레트를 2개 실었는데 2개를 이렇게 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파레트를 직접 이렇게 당겨서 파레트 위로 넘겨서 파레트 직접 이렇게 묶는 것보다 그물망을 치고 그 그물망에 이렇게 떠 있는 공간이 있어요. 물건하고 그물망에 떠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당깁니다. 그러면 그물망이 쫙 당겨지면서 양쪽에 있는 파레트를 확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직접 당기는 것보다는 그물망을 당기는 거를 당겨서 물건을 잡아주는 걸 좀 선호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 전 영상에서 쇳덩어리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묶을 때는 진짜 탄력바를 무조건 쓰거든요. 탄력바가 아니라 자동바 깔깔이를 무조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무게짐 같은 경우는 진짜 바짝 긴장하고 이제 깔깔이를 여러 번 막 쓰고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금형이에요. 금형 3.5톤 차가 제 앞에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파주 쪽 넘어가고 있었는데 3.5톤 차가 제 앞에 가고 있는데 금형 큰 거를 하나에 1톤짜리인 것 같아요. 3개를 실었어요. 금형 큰 거를 3개를. 근데 금형은 원래 실을 때 밑에다가 그 고무판을 대야 됩니다. 고무판을 안 대면 미끄러져요. 근데 그 앞에 가시던 분은 고무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묶지도 않았어요. 깔깔이나 뭐 이런 거를 묶지도 않고 그냥 적재함에다가 3개를 툭툭툭 3개를 싣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속도로에 나가면 이렇게 뺑글 돌아서 나가는 인터체인지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쓱 가는데 그 차가 앞에 가고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가 이렇게 막 핸들을 돌려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 앞에 있는 금형이 하나가 우측으로 쑥 밀려가더니 적재함을 쿵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측으로 확 가서 당기니까 우측이 확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그 2번째 게 또 쭉 미끄러져서 적재함을 툭 때리고 그리고 3번째 거가 또 미끄러져서 적재함을 탁 때리니까 결국에는 금형이 바닥으로 탁탁탁탁 떨어지더라고요. 3개가. 그래서 저 뒤에 섰습니다. 뒤에 섰는데 다행히 우측으로 떨어지니까 제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와, 그 떨어지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항상 무게짐 그리고 이렇게 좀 난해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확실하게 단도리를 하고 출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짐까지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난이도 높았던 짐들 뭐가 있는지 댓글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물 가정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